임차인이 찾아야 할 임대주택의 허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유로 전세 보증금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더 오르게 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 등 부동산 현장에서 좀 더 알기 쉽게 부동산의 요모, 조모를 알려드리는 로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우리가 갭 투자를 하려면 몇 가지 알고 가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건데요. 세금 문제, 즉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알아야 우리가 계획이라는 걸 한번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해서 붙자도 모르신다는 그 불인이 분들조차도 지금은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로 대출이 까다로워졌니 어려워졌니 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의 아우성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출이 뭐가 어려워지고 뭐가 까다로워졌는지, 그리고 왜 대출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드는지 정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출 규제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 강화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럼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까지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공급인데요. 공급을 아주 많이 해버리면 사실 주택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안정화는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집값은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게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니면 어찌 보면 정부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무한 공급으로 안정화는 어려우니까 규제라는 걸 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도록 막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각종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정부가 규제를 한다면 사봤자 남는 게 없게 만드는 세금 정책이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주택을 살 수 없게 만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이런 정책이 나올 것이고, 아예 돈줄을 막아서 사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출 규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돈줄을 막아서 부동산을 사지 못하게 한다는 정책으로 우선은 한 발짝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작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러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이미 8월부터 기사가 나올 정도로 7월, 8월부터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수요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어서 당분간은 매매 지수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주택 안정화는 좀 힘들지도 모르는 게 풍선 효과처럼 언제 다시 어느 방향으로 표출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대출이 필요 없는 서울 강남권 같은 지역은 계속 오를 것이고, 저렴하게 대출받아서 수도권에 집을 사야만 하는 일반 실수요자들이 제일 많은 타격을 받게 되고 있어서 우리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은행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규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 중에 하나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습니다라는 은행의 발표입니다.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임차인들의 대출을 막아서 갭 투자를 방지해보자 라는 뜻으로 전방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임대인이 자기 집 전세 놓을 때 집에 대출이 있어서 전세 들어오는 사람의 전세 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담보대출을 갚는 용도로 사용하면 그 전세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규제입니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들어가려던 임차인은 소유자가 살고 있던 집에 대출이 있었다면 그 임차인은 그 집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선순위 채권이나 말소, 감액 조건으로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갈 수 없는 집이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집에 담보대출이 3억이 있었는데 전세 보증금 4억을 주고 3억 대출 다 갚아버려서 그 지겹고 지긋지긋한 대출 이자에서 좀 벗어나서 남은 1억으로 지방에 가서 조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제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집으로 전세를 입주하려고 하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주택은 전세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이 있었던 집은 전세 임차인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로 매매로 매수해서 매수했던 사람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금액의 잔금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흔히 동시 진행이라는 말로 전세자금 대출 실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로 임차주택을 찾는 임차인에게 이런 임차주택은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집을 매수했던 매수인이 전세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이 되려는 사람은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큰 건데요. 내가 3억 전세, 4억 전세 모두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 집에 전세 임차인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3억, 4억의 현금이 있는 사람이 과연 지금까지 전세 임차인으로 살고 있을지 의문이 들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매매 동시 진행으로 전세에 놓으면서 매수하려고 했던 갭투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매수인이 그럼 대출 먼저 받아서 등기치고 나중에 전세 세입자 구해서 대출을 다 갚아버린다라고 생각하고 갭투자를 진행할 거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막아버리면 갭투자를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세 사기니 뭐니 해서 빌라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2+2 같은 임대차 3법으로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찾아야 할 임대주택의 허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유로 전세 보증금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더 오르게 하고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서 갭투자를 막아보겠다는 내용의 대출 규제도 있지만 실제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직접적으로 막아서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하면서 갭투자를 막았는데 전세 놓지 않고 대출 받아서 주택 매수해서 월세로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의 월세로 대출 이자를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갭투자까지 막아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확 줄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을 대폭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40년 만기 대출 만기에서 50년 만기 대출로 기간을 연장시켜서 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 라고 열어주었던 거를 지금은 30년 만기의 대출로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기간을 줄여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기간이 짧아지면 한 달에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DSR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내가 3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5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갚는다고 하는 걸 지금 30년 만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할 때 우리
흔하게 LTV, DSR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LTV는 집값의 몇 프로를 대출해 주겠다는 뜻이고, DSR은 한 달에 내는 원금과 이자를 소득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소득을 보고 빌려주겠다는 뜻인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만큼 그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출 만기를 확 줄여서 30년 만기로 한다고 하면 DSR을 줄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나온 용어 중에 방빼기, 방공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고 나머지만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인천 같은 과밀 지역은 4,800만 원이고 이 4,800만 원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하면 LTV, DSR이 모두 충족돼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서 4,800만 원 방빼기를 빼고 나머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빠듯한데 LTV, DSR 모두를 통과했다고 해도 계산상으로 4,8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빼기를 한동안은 MCI, MCG라고 하는 보증서, 그러니까 보험을 들고 방빼기를 안 하고 대출이 가능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MCI, MCG 보증서 가입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집을 사려는 사람,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 이렇게 손발을 다 묶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대출 규제는 7월달, 8월달 스트레스 DSR을 시작으로 가계 대출이 얼마나 나갔는지 계속해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기사를 토해내면서 점점 규제를 더 세게, 더 강하게 조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대출 없이 그냥 전액으로 현금을 살 수밖에 없는 강남권 같은 곳은 이런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하고, 대출 규제를 이렇게 점점 강하게 해도 정부가 생각했던 만큼 매수세가 확 꺾이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계속해서 규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기금대출, 무주택자들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생애 최초 기금대출에서도 방공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10월 18일자 어제 뉴스에서 이거를 보류했다는 뉴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의 대출 규제를 반복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는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거, 연말마다 연례 행사처럼 불거져 나왔었다는 거, 이런 대출 총량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가계대출이 얼마나 나갔느냐,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런 대출을 막아야 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뉴스 기사들이 연말마다 쏟아져 내면서 늘 연말마다 대출 규제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매년 겪으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해줄 때 무한정 대출을 해줄 수는 없고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총량제라고 부르는데, 은행별로 공격적으로 연초부터 마케팅을 해왔던 은행들은 대출 총량이 빨리 떨어져서 대출을 연말에는 많이 안 해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또 다른 마케팅으로 대출을 받아가세요 라고 대출이 완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도 그리 길지 않으리라는 거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대출 규제가 그래도 길어진다면 부동산 매수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이런 규제와 정책 뉴스에 일일 일비하지 말고, 팔아야 하는 사람은 팔려고 마음먹은 거니까
어디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 집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높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각으로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고,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규제가 심해지고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매수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수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센트럴 부동산으로 오시면 누구보다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신 정보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부동산 이슈 등 부동산에 관한 요모조모 찾아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